자, 그 다음에 허용사항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은 여러분들 국토계획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정비법, 세 군데에서 동일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 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시험은 골고루 개발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출제하기도 하고 또 정비법에 출제하기도 하고 조금 이따가 한번 전체를 보는 시간을 따로 한번 가지긴 가질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법과 정비법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한 것을 복사 떠서 그냥 거기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허용사항인데 다시 할게요. 허가사항이라는 것은 뭐의 우려가 있다?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허용이라는 것은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음 중 개발이 허가사항인 것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풀이 할 때 제가 이제 문제를 바꿔드릴 텐데 미리 말씀드리면 허가사항인 것은 이렇게 나오면요. 문제를 지워버리고 난개발인 것은 이렇게 풀면 돼요. 허용사항인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개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바꾸면 갑자기 문제가 해석 문제로 바뀌면서 문제가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암기 영역에서 탈피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상적으로 수험가에서는요, 개발이 허가 허용사항에서 이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있는 교재 있죠? 164페이지 있죠? 그죠? 이걸 다 외웁니다. 안 해야 됩니다, 이거. 제 수업 듣는 분들은 한 개도 안 해야 됩니다.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해석을 같이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읽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고 암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볼게요. 허용사항. 자, 10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행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당하는 행위는 위 규정, 허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다. 다만 응급조치를 하면 한 달 안에 마음된다. 특광시장 군수에게 마음된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고, 그죠? 신고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1번에 나오죠.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죠. 단 한 달 안에 뭐라고요? 신고하면 돼요. 응급조치는 왜 허가 안 받아요? 그렇죠. 난개발 아니니까. 원리는 다 똑같아. 난개발이 아니니까. 응급조치는요, 적어 놓을래요? 선, 응급, 후, 신고, 이렇게 적어 두시면 됩니다. 응급조치는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산사태가 막 일어날 것 같은데, 토석을 채취해가지고 산사태를 막으려고 하는데, 그 허가받아 나는 큰일 난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사항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건축법에 따라서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물. 뭐하고 설치할 수 있다고요? 신고하고. 정개, 재축. 이에 필요한 법원에서 토지행질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신고 대상 건물을 뭐 한다고요? 정축, 개축, 재축합니다. 뭔 없네? 신축은 없네. 그러니까 신고 대상이니까 자, 설명 한번 들어볼게. 이제 건축법에서 배우는 내용인데 여기서 먼저 정리할게요. 건축법에 가면요, 건물의 종류가 허가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뭐 받는 게 원칙이냐면 허가 받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어떤 건물은요, 신고하고 지을 수 있어요. 어떤 건물은 허가 신고 없이 협의하고 짓는 건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은 뭐 받는 게 원칙이냐면 허가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신고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신고 없이 협의만으로 짓는 건물인데 어떤 경우는 허가 신고 없이 협의하고 짓냐면요. 이거는 협의는요,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는 건물입니다. 뭔데? 그러니까 건축주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인 경우가 있거든요. 건물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국가 내지는 지자체입니다. 근데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냐면 시군구거든요. 그럴 때는 시군구는 지자체 막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가 만약에 건축주죠. 그럼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신고 안 합니다. 안 하고, 허가권자하고 뭐 하면 된다? 협의하면 돼요. 협의. 그죠? 그래서, 협의 대상 건물을 다른 말로, 우리가 건축 배우는데, 다른 말로 공용 건물이다. 이래 부릅니다. 공용 건물. 공적 목적으로 쓰이는 건물은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건물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허가 대상이 원칙이라고 했는데 신고 대상이 나왔잖아요. 그죠? 신고 대상이 나온 거로 봐서는 신고니까 아무래도 허가보다는 뭐 할까요? 경미하겠죠. 경미한 건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허가보다는 경미한 신고 대상 건물을 뭐 한답니까? 증축, 또 개축, 또 재축한대요. 뭔 아이고? 그렇지. 신축은 아이고. 증축, 개축, 재축하니까 증축, 개축, 재축의 공통점은요. 원래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조금 더 크게 짓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종전 규모 내지는 재축은요. 밀실되고 나서 종전 규모 범위로 지으니까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왜? 원래 건물이 뭐였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신고 대상인 경미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게 건물이 없다가 하나가 새로 들어서죠. 그럴 때는 허가 대상 이다. 그래서 신고 대상 건물은 뭐 할 때입니까? 증, 개, 재축할 때죠. 위에다 쓰실래요? 뭐라고? 그렇지. 신축 X요. 신축은 아닙니다. 신축은 허가받아야 돼요. 뭐 할 때만? 증, 개, 재축할 때. 그러니까 해석해야 되죠. 신고 대상인 경미한 건물을 현상 유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원래 있는 상태에서 증, 개, 재축할 때는 새로운 난개발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이번은 여러분들 요 세 가지 허용사항의 틀 속에서 어디에 넣으면 될까요? 이번은? 그죠? 경미한 거죠? 경미한 거지. 뭐, 이 생각하고 뭔 상관이 있노? 경미한 거지.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래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새벽에 또 나오죠. 건물에서 또 나오네. 보니까, 자, 했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가설 건물의 허가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는 건물이래요.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는 건물은 좀 전에 했잖아. 어떤 건물인데? 그렇지. 건축주가 누구일 때? 국가지자체. 그죠? 그래서 어떤 건물일 때? 공용 건물이죠? 공용 건물이잖아.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지으니까 공용 건물, 법원, 검찰청, 경찰서, 세무서, 보건소 이런 거 지을 됩니다. 난개발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1번은 건물의 건축에서 허가도 안 받고 신고도 안 하는 건물이나 가설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디에 넣으면 돼요? 공적 행위니까 괜찮다 이래 보는 거죠. 해석에 대해서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작물에 설치인데 숫자가 나오는 거는 완전 무시. 숫자는 시험에 안 냅니다. 숫자는 시험에 안 나온다. 자, 그래서 1번, 2번은 무시하시고요. 자, 3번부터 보세요.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어디였어? 녹지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업용 뭐요? 비닐하우스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할 게 없죠. 아까 했죠. 비닐하우스는 괜찮아? 괜찮죠. 허용되는 겁니다. 왜요? 생업이죠, 생업. 근데 어디에 써요? 녹지관리 농림이죠. 어디가 빠져있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빠져있네? 고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비닐하우스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게 되는 거야. 왜? 이러니까 해석할게요. 녹지관리 농림지역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생업인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주도 성산 일출봉 바로 옆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감귤 농사, 조생귤 농사 짓는다고 비닐하우스 설치합니다. 생업 맞죠? 그죠? 근데 그거는 허용을 해주게 되면 아니면 그냥 하게 되면 뭐의 우려가 있다? 주변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받아라?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뭐 받았어? 그래요. 그 말이죠. 그래서 녹지관리 농림은 괜찮고 안 괜찮고? 괜찮아요. 근데 어디는 안 된다? 자연환경 본적은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본적에서 비닐하우스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용도가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죠. 그 양식장은 뭐 한다? 제외한대요. 제외한대. 그러니까 그거는 뭐의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허가 받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봐요. 비닐하우스인데, 자, 요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문을 열었거든. 문을 열으니까 안에 고추, 상추가 있네요. 생은 맞습니까? 네. 맞죠? 근데 안에 문을 여니까 양식장이 있어요. 양식장. 양식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치어가 있겠죠. 야가 언제까지 있어요? 고래가 될 때까지 있을까, 아이가? 하는 일이 뭐야? 여기서 야가 이 될 때까지 하는 일이 뭐야? 그죠? 그렇지. 물이 깨끗해 더러워요. 그죠? 그런 양식장에 있는 옷 폐수가 주변 농경지에 그대로 방류가 되면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래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자, 정리하면 비닐하우스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있어?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닐하우스 용도가 뭐야? 양식장 용도로 쓰일 때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토지 형질변경이 나오네요. 형질변경 숫자 무시라고 했죠. 그래서 1번, 2번은 무시하시고 자 3번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안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답니다. 조성이 끝났대요. 조성이 끝났으니까 형질 변경의 1차 공사는 끝내버렸죠. 그죠? 근데 조성이 끝난 토지가 있어요. 봐요. 남아봐. 요렇게 울퉁불퉁한 토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형질 변경해가지고 조성을 끝내버렸어. 자, 여기다가 건물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 되죠. 공작물을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려고 그러면 약간의 형질 변경은 필연적인 결과입니까? 부수적 새로운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입니까? 응? 필연적인 결과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만들면서 형질 변경을 할까 아이가? 싹 밀어버리잖아. 그럼 토지가 나오지. 그럼 조성이 끝났잖아. 거기다가 건물 짓죠. 아파트 짓죠. 하면 새로운 또 다른 형질 변경이 와요, 안 와요? 와죠. 그게 건물을 짓기 위한 부수적 필연적 행위입니까? 새로운 난개발을 초래하는 행위입니까? 필연적 행위 아이가. 그래서 그거는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조성이 뭐 했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조성이 끝났어. 근데 뭐는 제한다? 절토나 성토까지 가면 안 돼요. 이 단계로 가면 뭐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뭐 4번은 공익이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겁니다. 여기 빠진 게 하나 있죠? 행질명령에서 경작이죠. 아까 했죠? 앞에서 그는 3번에 뭐라고요? 4번에? 경작. 경작은 괜찮아? 괜찮죠. 근데 주변 토지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면 경작이 아니다. 재활용 골지를 쏟아부어가 성토하는 것도 경작이, 지목 변경한 것도 경작이 아닌데 지연답 사이는 맞다. 옹벽을 설치하거나 2m 이상의 철도 성토가 소모되면 경작이 앞에 배웠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형질 변경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속 채취하는 게 있네요. 토속 채취는 일정 규모 이하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미한 경우는 괜찮다. 그 다음에 토지 분할입니다. 토지 분할인데, 자, 요거는 자, 한번 보세요. 오늘 설명 좀 들으셔야 돼. 분할.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거든요. 1번지. 여기에 바로 옆에 1만 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습니다. 2번지의 토지를 분할합니다. 1-1, 1-2. 2번지도 분할합니다. 2-1, 2-2. 그래서 1번지는 50제곱미터씩 분할했거든요. 2번지는 5000제곱미터씩 2-1, 2번지로 분할하려고 합니다. 둘 다 분할이에요. 자, 근데 한 개는 개발 행위를 받고 한 개는 안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번지냐 2번지냐라고 여러분들 판단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 1번지를 분할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2번지를 분할할 때 1만 제곱미터를 5천씩 분할할 때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의사표시만 해보세요, 그냥. 자, 다시 물어볼게요, 이제는요. 1번지를 1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씩 분할하는 게 난개발로 생각하시는 분. 2번지 1만 제곱미터를 5,000제곱미터씩 분할하는 게 난개발로 생각하시는 분.
자, 토지가 이제 분할되는 거거든요.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됩니다. 자, 토지를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야?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이야? 그래, 작게. 봐요. 토지가 이래 분할돼 나대지가 나왔잖아. 그러면 50제곱미터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를 활용하면 금비율이 있죠. 그죠? 그러면 토지가 작게 잘게 쪼개지면 그만큼 뭐의 확률이 높다?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 안 높다? 높다. 판단하면 돼. 별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듣는 거야, 그냥. 여러분들 처음 하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크게 분할한 게 난개발이에요? 작게 분할한 게 난개발입니까? 작게 하는 게 난개발이죠. 그러니까 어느 게 난개발이냐면 야가 난개발입니다. 난개발이니까 뭐 받을까요? 난개발 아니니까 이 허용을 해주겠죠. 그래서 분할은 크게 분할한 거다, 작게 분할한 거다, 작게 분할합니다. 작게 분할인데 얼마나 작게 분할한 게 난개발인지 기준 면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서 건축법에 있는 내용인데 간혹 가다 숫자를 내는데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간단하게 그런 거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게 5번이에요, 5번. 5번에 토지 분할을 보시면 5번을 보기 전에 허가사항에서 먼저 정리해야 되네요, 이거는. 앞장으로 가셔가지고 분할을 보셔야 돼요. (162) 찾았습니까? 네, 분할 봤어요? 4번을 보셔야 돼요. 분할 제한 면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미만으로 할 때 밑에 적어 놓을래요? 작게 분할하는 거 라고 적어 놓으면 돼요. 작게. 예, 적어놔. 자, 참고로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요, 얼마나 작게인데,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면적이 따로 되어 있어요.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입니다. 어차피 나중에 알게 돼 있어. 이거는 시험 치기 전까지 한 10,000번은 하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 미만으로 작게 잘게 쪼개면 그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야 됩니다. 고로 그 미만으로 분할하면 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 이상으로 분할할 때는 괜찮아요? 괜찮죠. 그 기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으로 그게 건축법 57조 1항에 있는 거거든요. 규정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 이상으로 크게 분할한 거는 괜찮다 이 말이죠. 여기 건축법에 있어요. 건축법.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이라고 하는 기준 면적이 있어요. 참고로 재개발 지역에서 여러분 나대지를 가지고 있으면 분양권 줍니까 안 줍니까? 재개발에서 나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분양권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줘요. 근데 주거지역 60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줘요. 토지 가지고 주는데 주거지역에서 얼마? 60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줘요. 분양권을. 그게 청산하고 끝내줍니다. 근데 그 왜 60이냐면 그게 여기 있는 60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서울은 90입니다. 왜 90이냐면 서울에서 건축법상 분할 제한 면적을 90으로 해놓고 있어서 그래요. 그거하고 연결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고 실무에서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나면 그때 이제 여러분들 쓰면 됩니다. 그런 숫자들이 다 연결고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개설 허가를 받아서 분할합니다. 여러분, 사도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토지를 분할하는데 사도 설치한다고 분할합니다. 난개발입니까? 아니잖아. 두 번째, 토지부를, 국 공유지를 하네요. 공적 목적이죠? 괜찮죠?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한대요. 그 다음에 일반 재산을 매각한대요. 여러분,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하죠.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는 누가 한다고요? 행정청. 그러고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버리면 용어가 바뀌어요. 뭐로? 일반 재산. 옛날에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면요. 뭐라고 부르냐면 잡종재산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말이 좀 잡종스럽잖아. 그래서 바꿨어요. 일반 재산으로. 그래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고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행정청이 하겠죠. 행정청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난개발이 그리고 토지일부가 도시공객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됐어요. 뭐로요? 토지 일부가 뭐로? 도로부지로 지형도면고시가 됐다니까요. 봐봐요.
봐봐. 이걸 뭐 아는 거야. 우편한 거야, 이거. 봐봐. 여러분이 이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의 토지가 관리계 결정 고시가 되면서 도시공계획 시설로 지정도면 고시가 돼버렸어요. 이만큼이. 시설 부지가 됐죠. 그러면 이거 수용할 거 아닙니까? 수용할 때 이거 분할해야 돼? 아니면 분할 안 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분할해야 돼? 분할 안 해도 돼? 분할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할하지 않고 지분 만약에 3분의 1을 가져가죠. 그럼 지분은 특정화되지가 않습니다. 특정화 시켜주려면 이걸 떼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도시공계획 시설 부지로 된 것을 이렇게, 그죠? 지정도면 고시가 된 토지를 갖다 분할해내는 것은 난개발이 된 것은 아니죠. 시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떼내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 마친 이후에도 영상 듣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실행하게 듣는 분들도 한 번쯤 정독을 하면서 반드시 지금 했던 강의 내용을 한 번 다시 들으면서 본인 혼자서 난개발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딱 한 번만 하면 이 문제가 나오면 천하무적이 돼버립니다. 근데 요 가치 판단 안 하고 그냥 외우려고 하죠.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괴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난개발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가치 판단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오는 행위는 일정 규모 이하가 되면 되니까 이것도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뭐 받는 원칙인데, 허가, 왜요? 난개발이었어. 고로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미한 생업, 공적 행위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첫 번째, 응급조치는 난개발이 아니죠. 두 번째,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 대상도 아닌, 그죠? 협의 대상인 건축주가 국가지자체인 공용건물은 난개발이 아니죠. 세 번째, 건축법에서 신고 대상 경미한 건물인데 그 건물을 신축하는 건 안 되는데 재축하는 거는 괜찮죠. 그 다음에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괜찮아요. 난개발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공작물이 비닐하우스가 농림업용 비닐하우스가 어디에 있더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있든지 무슨 용도로 쓰이든지 양식장 용도로 쓰일 때는 우려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허가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할 때는요, 원래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그 형질 변경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서 할 때는 괜찮아. 경작 위한 목적이면 괜찮아. 그죠? 세 번째는 조성이 완료가 된 기존 대지안에서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 변경할 때는 괜찮아. 단 절토나 성토까지 가면 돼야 안 된다. 그리고 석을 채취할 때는 일정 규모 이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작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크게 분할하는 게 난개발입니까? 작게. 고로 크게 분할할 때는 괜찮죠. 사도법에 따라서 사도 설치하기 위해서 사도 개설 허가를 받아서 분할하는 것도 괜찮고,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쓰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도 괜찮고,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거나 용도 폐지된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려를 행정청이 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 시설로 지정도면 고시가 됐잖아. 그걸 갖다가 떼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과 허용사항으로 우리가 언급이 될 수 있는데, 요 내용이요, 어디에 그대로 놓냐면 도시개발법이나 정비법에 그대로 놓습니다. 자, 다음 주에 할 건데 확인할게요. 다음 주에 안 합니다. 이제 이거 할 때 했죠? 이라고 맙니다. 202를 가보실래요? 확인 많은 거야. 시험은 어디서 놓을지 나도 몰라. 202. 자, 중간에 2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우측에 허용사항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끝. 자, 넘기겠습니다. 정비부로 넘어갑니다. 자, 정비부에도 마찬가지 또 나와요. 자, 정비부에서 281로 갑니다. 281. 빨리 넘기라. 정비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박스.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등등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넘겨볼까요? 허용사항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죠? 그래서 세 군데에서 나와요. 시험은 어디서 나올지 나도 몰라, 진짜. 시험은 지금까지 출제 문제를 보면요, 골고루 출제합니다. 골고루. 그래서 어디에서 나오든지 상관없습니다.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원리로 답을 찾으면 되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행위를 배제합니다. 이거 개발행위 안 받는다는 이야기죠.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는 다음 법률에 따른다.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는 여기에서 하는 행위는 그죠? 국토계획법 규정을 받는 게 아니고 여기 규정을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뭔데 이러니까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사방사업법을 정의한대요.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 개발 행위 중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임도를 설치하거나 사방사업을 하죠. 그럴 때는 어디를 정한다? 국계법의 개발행위가 아니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사방사업법에 따라서 통제를 하겠다. 배제하는 것도 이게 법적인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임도를 설치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때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어디 국계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이나 사방사업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기에 가면 개발이가 또 있다니까. 거기서 통제를 해라 이 말이지.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 및 토속 채취 개발 행위 중에서 보전관리, 생산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산림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통제를 해라. 국계법 규제를 배제하겠다 이 말입니다. 참고하시면 돼. 그 다음에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자, 뭐 거의 매년 온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절차는 흐름이죠, 그죠? 흐름이 있는데 전체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자,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절차니까 이건 한번 받아보면 되겠죠, 그죠? 제일 간단한 거는 개발행위를 받아보는 겁니다. 실제 한번 받아볼 겁니다. 자, 저 좀 봐주실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만큼의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내가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 절차니까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가 허가를 받을 것인지를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럼 토석을 채취하려고 하는 개발이라는 갑은 제일 먼저 허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죠? 누구한테? 왜 그래? 허가권자한테 하겠지.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그때 고민하면 되지. 허가권자 신청이 들어왔잖아. 그럼 뭐 할까요? 고민하겠죠. 무슨 고민할까요? 허가 내줄까? 프로가 내줄까? 이거 고민하겠죠. 천년의 고민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기간 제한을 둔다, 안 둔다? 둬요. 그 기간이 얼마냐면 15일 안에 허가 프로가 이거를 결정해 주세요. 허가한다고 했죠? 그러면 허가증을 줍니다. 증을 받았죠? 그러면 개발행위에 토지지 만다 착수합니다. 언젠가는 끌려겠죠? 끝나겠지 뭐. 그럼 뭐 한다? 준공검사 받으면 돼요. 끝. 이게 개발행위 절차입니다. 불허가 처분이 떨어지죠. 그러면 왜 불허가를 내주는지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있으면 이런 사유를 뭐 해준다?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유를 알려주는 이유는요.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왜 불허하는지 본인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복할 수도 없고 왜 불허했는지를 모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유를 알려주면요. 그 사유가 납득이 되면 서류를 보정해서 재신청하든지 사유가 납득이 안 되죠. 그럼 권리 침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를 제기하든지 권리 구제를 청구하든지 그러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 사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 내주면 허가증을 주고 불허가 내주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통지해 줍니다. 이게 개발의 절차입니다. 다 했습니다. 뭐 이걸 갖다 우리가 공부하고 뭐 출치우고 할 것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그죠? 여기서 이제, 요 밑에 제가 몇 가지 판서를 할 건데, 흰색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쓰는 것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허가 신청을 제기한다고 했거든요. 누구한테? 허가권자. 누구냐면 허가권자가 특광시장군수입니다. 끝이 다예게. 특광시장군수. 하는데 신청서를 제기할 때 신청서만 딸랑 넣는 게 아니고 환, 경, 위, 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합니다.
자, 뭔 말이냐면요. 해볼게요. 나는 토석을 채취하는 개발행위라면 내 때문에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방법으로 환경 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내가 토석을 채취하면 나무를 베기도 하고 절개지를 자름으로써 내가 주변 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으니까 내가 토석을 채취하면서 나는 나중에 전나무를 10만 그루를 심겠습니다. 내가 토석을 채취함으로써 다이나마이트도 터뜨리고, 그죠? 그 다음에 분진이 발생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에 피해가 줄 수도 있으니까 나는 위해 방지 시설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토석을 채취할 겁니다. 나는 내가 하는 토석 채취로 기반 시설이 필요하면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지가 있다 그러면 용지를 이렇게 확보해서 나는 개발행위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획.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환경위기라고 합니다. 환은 환경오염 방지, 경은 경고에나 조경, 위는 위해 방지, 기는 기반 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그럼 허가권자는 이제 계획서가 하고 이게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럼 보고 고민에 빠집니다. 무슨 고민하냐면요. 밥 뭐 먹을까? 이 고민하는 게 아니고 허가를 내줄까 말까 이런 고민할 건데 고민할 때 지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요 기준에 맞춰가지고 허가의 기준에 맞죠? 그럼 뭘 내주고? 그렇죠? 기준이 안 맞죠? 그럼 뭐 논다? 불허가가 나온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은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으로서 그 개발행위가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만 따지는데 형질 변경을 할 때 규모에 적합해야 됩니다. 이 규모의 적합성이라고 부릅니다.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뭐 할 때 규모를 따진다고요? 형질 변경할 때만 규모를 따져요. 뭐 할 때만 규모를 따진다고요? 형질 변경할 때만 규모를 따지는데 그 용도 지역별로 형질 변경되는 면적이 다른데 자, 첫 번째. 가가 하는 개발행위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죠. 그럼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1만 이상이면 허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 동생이 주거지역에서 형질 변경을 하죠. 근데 형님아 이러면서 15,000제곱미터 형질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서울시장이 허가를 내준다 못 내준다? 못 내줍니다. 뭐에 벗어났다? 기준에 벗어나 버렸어요. 주거지역 면적이 얼마여야 된다? 1만 미만까지만 허가를 내주고 그 이상은 허가 못 나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보전녹지지역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5,0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지 허가가 나오고 그 이상이 되면 허가 안 내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에 1과 2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입니다. 나머지 용도지역은 보다시피 없는 곳이 관리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 농림지역도 안 보이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도 안 보이죠. 여기는 면적이 얼마냐면 3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래서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요게 규모의 적합성이라는 면적이고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도시개발법에도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요 면적은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암기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어떻게 외우시냐면 주, 상, 자, 생일, 주상자 생일 이래요. 주, 상, 자, 생일. 누구 생일이라고요? 주상자 생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보, 오거든요. 자, 보시오 이러면 돼요. 자, 보시오. 자, 보시오. 나머지 3만. 주, 상, 자, 생 1만 미만. 자, 보시오. 5천 미만. 나머지 얼마? 3만. 나머지는 공업관리 농림지역은 3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규모에 적합해야지 허가 나옵니다. 뭐 할 때만? 형질 변경할 때만. 두 번째는요. 관리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만들어 놨죠. 그럼 관리계획이나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이라고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으면 요 계획에 위배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위배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또 나왔다.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돼? 안 돼? 안 돼요. 도시군 뭔 사업? 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면. 도시군 계획사업이 뭔데요?
그렇죠. 시설개발정비사업을 합쳐가지고 부른 말이죠. 그래서 개발행위를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시설사업,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여기에 사업에 지적을 주면 안 돼요. 네 번째는 환경에 적합해야 되고, 다섯 번째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섯 가지 기준에 맞으면 뭐가 나온다? 허가가 나오고, 기준을 벗어나죠? 그럼 허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허가를 내줄 때는요, 허가를 낼 때는 단순 허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조건이 붙어 있는 조건부 허가를 내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조건은요, 뭐에 대한 조건을 붙이냐면 똑같이 환경, 위, 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때는 조건을 붙이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붙이겠습니까? 조건을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에? 일방적으로 붙이겠습니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지. 오, 나 그 조건 못 받겠어라 하면 그냥 불어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봐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그죠? 그게 의견 청취예요. 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견을 물어보니까 오케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때 조건이 붙어 있는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조건을 붙이면 조건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대부분. 받겠지. 개발행위 해야 되니까. 해야지 수익이 나니까 하겠지. 근데 나중에 그 조건을 갖다 실제로 이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뉴스 프로나 이런 데 보면,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조건을 처음에는 이행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개발행위가 다 끝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토사가 막 흘러내리고, 그죠? 그다 땅이 깎여 있고, 그 다음에 막 나무가 무너지고, 그죠? 그 TV 고발풀에서 막 보여주잖아. 그죠? 결국 걔들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방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보도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건을 붙일 때는 일방적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 물어본다. 물어보고 오케이 하면 그때 조건부가 나옵니다. 근데 조건을 붙이는데요. 환경에 대한 조건인데 이게 이행되는지 여부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이게 불확실하죠, 불확실. 한데 이걸 갖다 바꿔야 될까, 이거 확실하게. 그죠? 뭐 하면 돼요? 그러니까 너 이행하는 것을 너 그게 환경오염 방지대책 수립한다고 했는데 요런 방법 말고 A라는 방법 말고 B라는 방법으로 환경오염을 방지해라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니 그렇게 할래? 라고 하니까 에이, 당연히 나 B로 할래 했다. 해줬죠? 근데 나중에 이행을 하다 나더라? 안 합니다. 불확실하죠? 이거 확실히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뭐 때문에 이행을 안 하겠습니까? 도이지 뭐. 그래서 이걸 이행 보증금을 받아봅니다. 받아놓고 합니다. 이행 보증금을 받아놓고 한다니까. 이행 뭐야? 보증금이죠. 나중에 돌려줘, 안 돌려줘? 돌려주죠. 언제? 이행이 잘 되면 돌려주는 거예요. 이행 보증금은요, 공사비의 20%를 받아요. 20% 받아놨다가 이행이 잘 되면 돌리는데,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누구에게는 이행 보증금을 안 받냐면, 공공은 안 받습니다. 그 시험이 이상하게 잘 나와요. 별거 아닌데. 당연히 다 아는 건데. 그러니까 누가 내면 받는다? 민간에게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건부가 붙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합니다. 증 받았죠? 착수하죠? 그럼 언젠가는 뭐 한다? 준공검사. 끝나면 뭐 받는다? 준공검사를 받는다.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내는데. 자, 잠 보세요. 여러분, 건물의 건축 공사가 끝났거든요. 그러면 건물 잘 지었는지 준공검사 받을까, 받지 말까? 그렇죠? 공작물을 설치했습니다. 준공검사 받을까, 받지 말까? 예? 받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했습니다. 잘 했는지 준공검사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준공검사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그렇죠? 토지를 분할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그죠? 조심해야 돼. 이건 준공검사를 안 받습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것은. 물건을 쌓아 올리는 개발행위를 했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서 준공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이나 토, 석 채취까지는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데, 나머지는 준공검사 대상이다, 아니다, 이라니까. 봐봐요. 건물의 건축은요,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은요, 없던 건물이 하나 들어서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은 토지 모양이 바뀌어요. 토석이 채취되고 나면 토사가 깎여 내려가지고 모양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토지가 분할되면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물건을 쌓아 올린다고 해서 토지 형태가 바뀌는 것은 아니죠. 고로 요 네 개는
외형 변화가 온다 안 온다? 오는데 야는 외형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뭘 받지 않는다?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시험에 되게 잘 냅니다. 이건 어떻게 내냐면요.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린 행위가 준공검사 대상이 이다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하면 답이 들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 석 채취, 토지 분할의 개발 행위가 완료되고 나면 특광시장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탁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수험생들은 아싸 오랜만에 아는 거 하나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함정을 대파했다 토지 분할에 그게 안 보여요 시험장에 가면. 그래서 그런 문장을 볼 때는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린 행위가 문장에 있는지를 미리 지뢰밭을 예측을 하고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읽어버리죠. 그러면 거기서 실수해가지고 함정에 폭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심이 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해버렸습니다. 여기 이제 개발행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절차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내용이고 여기 지금 써있는 것 중에서 어디가 출제를 할 거냐면요. 노란색하고 녹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이게 시험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무조건 한 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지금 10년째 계속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출시겠습니다. 신청서 제출. 개발행위 하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르는 자 빨리빨리 합시다.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오염 방지, 경관 조경 줄여가지고 환경 위기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건적에 제출한다. 이 경우 자 출시겠습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에 관해서는 기반 시설의 설치나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것에 줄만 치워놓으세요. 줄만 치워놓으세요. 개발도 관리고 좀 더 배울 겁니다. 다만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정에서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물을 내지는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건축법 적용을 받죠. 그럴 때는 건축법에 따라서 서류를 내면 됩니다. 그러면 개발행위에서 필요한 서류는 건축법에서 심사를 같이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지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도계의 심의를 받습니다. 때로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도계의 심의를 받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심의를 만다? 거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심의를 거치지 않는지 체크할게요. 자, 줄만 치세요. 심의를 받았네. 다른 데서. 다른 데 심의를 받았네. 계획을 수립했네. 수립하면서 심의를 받았네, 이것도. 했네. 이미 했네. 그 다음에 받았네. 환경예보를 받은. 검토를 받은. 전부 다 뭡니까? 했네. 다른 데서 했다, 아이가.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다른 데서 했다, 아이가. 여기서 또 할 필요가 없다, 아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은요, 농어촌 정비사업존 대통령이 정한 사업이니까 대통령을 봐야 되니까 6번은 무시. 그 다음에 7번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이나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할 때는 아까 봤죠, 이미. 그죠? 배제한다고. 산림자원 조성 및 관련한 법률이나 사방사업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의를 또 거칠 필요는 없다. 거기서 통제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인데 며칠이라고 했어요? 15일. 그 다음에 허가면 뭐 주고? 허가증. 불허가면 불허가 처분 사유를 넣어줍니다. 기준 나왔네. 자, 뭐에 적합해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뭐 할 때? 형질 변경할 때 면적에 적합해야 된다. 용도지역별 특성화하면서 대통령은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 자, 용도지역 규모가 바로 박스에 넣어줘. 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는 것은 다음 하나의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줄짝 3만입니다. 3호 규정에 따른 면적 범위 안에서 3만 범위 안에서 특광시군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용도지역과 어느 용도지역에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리지역과 농림이 아닌 데는 조례로 따로 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면적이 뭔데? 라고 하니까 노네요. 주, 상, 자, 생일, 좋습니다. 생일. 동글동글 하면 돼요. 자,
자, 보시오. 자, 보시오. 나머지 얼마? 3만. 그런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3만 범위 안에서 뭐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조례만 적어 놓을래요? 관리 농림지를 치고. 조례를 적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의 면적 산정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자, 요것도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됩니다. 약간 이거는 생각을 요하는 파트입니다. 개발행위 대상인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는 각각의 용도지역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허가 대상인 토지의 전체 면적이 당해 토지에 걸치는 용도지역 중 규모가 큰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지금 형질 변경입니다. 어디에 걸쳐 있대요?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죠. 그죠? 그러면 주상자 생일, 자, 보시오. 나머지 3만 있잖아. 그 면적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면적으로 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개발행위가 대상인 토지 전체 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 중 규모가 큰 용도지역 규모를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이냐? 자, 한번 보세요. 설명 좀 들어보셔야 돼요. 요만큼의 형질 변경을 합니다. 근데 야가 용도지역이 요렇게 돼 있어요. 그 요만큼은 어디에 있냐면 자연 녹지에 있어요. 여기는 농림지역에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의 형질 변경을 저는 할 건데 이게 2개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거야. 2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형질 변경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다시. 아니, 요렇게 형질 변경을 한다니까. 근데 용도지역이 2군데 걸쳐 있는 거야. 자연녹지의 일부, 농림의 일부. 형질 변경이 1개요? 2개요? 자, 주택을 지었거든요. 주택을 지었는데 주택이 일부 지역은 자연녹지에 있고요. 일부 지역은 농림에 있는 거야. 집이 2개예요? 1개요? 왜 2개라고 하지 왜? 그죠? 1개죠, 1개. 1개의 형질 변경을 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2군데 걸쳐 있는 경우 아이가. 이때 면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연녹지에 속한 부분의 면적을 재보니까 15,000이에요, 이게. 농림은 2만 제곱미터인 거지.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2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면 첫 번째,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는 각각의 용도지역별 규모를 따지는 거예요. 주, 상, 자, 생 1만 미만에서 탈락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나와, 허가, 이거. 자연녹지는 1만이잖아. 근데 15,000은 안 된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면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자, 바꿉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9,000이에요. 여기가 25,000이고, 그럼 허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각각의 용도, 첫 번째는 뭐에 따진다고 했어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는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간다고 했지. 자연녹지에 속하면 면적이 얼마? 1만 미만. 농림에 속하면 얼마? 3만 미만. 통과했어요, 통과. 근데 허가 대상인 토지의 전체 면적이 왜? 전체 면적을 가는 이유는 개발행위 형질병이 1개라고 해서 2개라고 해서 1개잖아, 1개. 1개니까 면적을 합산해야 돼. 면적을 합산해 보니까 얼마야? 34,000이잖아. 근데 둘 중에서 1만, 농림 얼마? 3만. 면적이 완화된 곳이 어디예요? 농림이 완화돼 있잖아. 얼마야? 3만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해봐야 3만밖에 안 되거든. 근데 2개를 합하니까 얼마 나온다? 34,000이 나오잖아. 그래서 전체 면적이 34,000이 당해 토지가 걸쳐있는 용도지역 중 자연녹지하고 농림 중에서 규모가 큰 용도지역, 농림이죠. 3만 면적을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2단계를 봐야 돼요. 각각. 그리고 개발이니까 1개라고 해서 2개라고 해서 1개 면적을 왜 된다? 합산 해가지고 둘 중에서 더 완화된 면적을 초과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중상으로 휙 하고 올라가면서 요거는 이제 보통 요 정도로 맞춰주면 한 80점 정도 나옵니다. 공법은. 눈빛이 내 끄네 이런 눈빛인데 좋아. 그죠? 이거 내 문제다 이런 눈빛인데 좋아. 그 다음에 관리계획과 성장관리 방안을 유의하지 마라. 도시공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그 다음에 환경에 적합해야 한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지미 용적 보이지? 5개 기준에 하시면 됩니다. 세부 기준이 나오죠. 자, 세부 기준은 개발행위 허가의 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요 기준인데, 이거 설명이요. 요 기준이지, 요 기준. 자, 한번 설명 들으셔야 돼요, 이거. 최근도 시험에 잘 냅니다. 개발행위 요 5가지 기준이 있잖아. 요 기준이, 규모의 적합성, 관리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마라, 환경, 기반시설. 요 기준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요 기준을 적용할 거란 말입니다.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 기준의 잣대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잣대를 갖다 댈 때,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에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요 5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거하고,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에서 동일한 개발 행위를 할 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잣대 기준하고 동일한 잣대를 갖다 대는 게 상식입니까? 기준이 달라지는 게 상식입니까? 그렇죠. 어디가 조금 더 세밀하고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산 일출봉 근처가 까다롭고 좀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되겠죠. 뭐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요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국토공간을 3등분을 합니다. 3등분. 몇 등분 한다고요? 3등분. 해서 국토공간을 시가화 용도, 유보 용도, 보전 용도 이렇게 해서 3등분을 해요. 용도 지역상. 시가화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요. 주상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어디를 말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 그 다음에 유보 용도는요.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전자 들어가는 거 있죠? 보전관리, 보전녹지, 자연환경 보전, 농림. 이렇게 해서 나는 국토를 3등분에, 요 여러분들 잘 해두셔야 돼요. 3등분 여러 군데서 묻습니다. 이해할 때. 국토공간을 용도지역별로 3등분 할 수 있다. 무슨 용도? 시가화 용도. 두 번째 무슨 용도?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보전 용도. 그러니까 용도지역 개념을 알고 들어오느냐, 모르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뒤에 이해되는 폭들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니다. 시가화 용도는요, 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똑같이 적용하면 돼요. 시가화 용도 안에서는 같이 적용해줘야 돼요. 유보 용도는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요? 유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요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도 하고, 강화 또는 완화해 줍니다. 그럼 보증 정도는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기준을 더 세게 현미경을 갖다 대야 되겠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국토공간을 3등분해서 개발한 기준의 적용 예를 이렇게 3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등분.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시가화 용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상공업지역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그 다음에 유보 용도 지역은 강화 또는 완화. 그 다음 보존 용도 지역은 강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여기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허가 기준에 있어가지고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규모, 기준, 특성, 다음을 고려한다. 이래가지고 먼저 뭐가 나옵니까? 시가 용도가 나오죠. 시가 용도. 토지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해서 용도지역 제한에 따라서 허가 기준을 적으세요. 허가 기준을 하고 적용하는 사람이 그대로라고 넣어주면 문장이 어마무시하게 부드럽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주상공업지역. 그대로 적용하는 주상공업지역. 그대로라고 넣어줘야 돼요. 그럼 문장이 부드러워져요. 그 주상공업지역을 뭐라 그런다? 시가화 용도. 그 다음에 밑에 그러니까 유보가 나오네요. 도계위 심의를 통해서 기준을 만대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유보된 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입니다. 생산관리가 유보용도지라는 사실에다가 형광펜을 한 판 칠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존용도, 개발의 기준을 강화하는, 그죠? 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생산녹지, 보존녹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등분 하시, 국토공간을 3등분 할 줄 알면 됩니다. 3등분. 무슨 정도? 시가화 용도, 또, 유보 용도, 또,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도시공계획 사업의 지정을 주지 말아야 했으니까 누구한테 의견된다?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됐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관리계획구형 가만히 놔두세요. 나머지 이제 좀 보고 볼 겁니다. 다 했습니다. 그거는 가만히 놔두시고. 조건 뭐가라고 했죠? 허가권자는 개발이 날 때 대통령 한바에 따라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했죠. 뭐에 대한 조건을 붙입니까? 환, 경, 위, 기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붙여주고, 조건의 이행 여부는 확실, 불확실. 그래서 조건을 붙일 때는, 밑에 나오죠? 조건을 붙이고자 할 때는 미리 신청한 자한테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행 보증금이 나오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할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 2, 3 묶으세요. 보지도 말고 그냥 00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00은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예치 사유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돼요. 예치 금액은 공사비 몇 프로 낸다고 했습니까? 제가 20%.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줍니다. 나중에. 언제? 이행이 잘 되면.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요. 보증수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현금 납부하되 보증수로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 대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채취, 형질빙계나 토 채취가 나오죠. 근데 1, 2, 3, 4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4는 가만히 놔두시고 안에다 적어야 돼요. 뭐, 토지를 많은 관계, 분할하고 X 하면 돼요.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라고 적어 놔놓고 X 하시면 돼요. 두 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습니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고 하든지 허가 내용하고 다르게 합니다. 그럼 원상회복 명령 내리겠죠. 안 하면 행정 대집행 하겠죠.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게 목차만 줄쳐놓으면 되겠네요. 원상회복 명령, 행정 대집행. 그 다음에 비용징수 이행 보증금 받아난 거 있으면 그걸 쓰면 되고 형사처벌하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개발행위 제한입니다. 개발행위 제한이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줍니다. 허가 금지입니까? 제한입니까? 제한이죠. 제한. 그래서 제한입니다. 요런 사유가 있으면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국장, 시도, 시장, 군수 다음 하나 해당 지역으로서 관리 계획상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 영의장한 바에 따라서 도계위 뭘 거쳤어? 그죠? 심의를 거쳤어. 국장이 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지자체장이 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데, 자, 5가지 사유입니다. 근데 5가지 사유는, 이거 누가 보더라도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틀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발행위 제한은요, 시험에서 90%가 정답이 뭐냐면, 허가 제한 기간입니다, 기간. 얼마 동안 제한하느냐가 시험에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답이 90%였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경우는 허가를 내주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사유 보세요, 사유.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인데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고 조수료가 집단 서식하든지 의락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허가 덜렁 내주면 돼, 안 돼? 제한해야 되겠지. 두 번째, 개발을 하게 되면 환경경관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데 허가 내주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당연히 허가 내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객관식인데. 쓰라가 아니고 골라내란데. 시험은 뭘 내냐면 얼마 동안? 한 번 3년 동안만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밑에 적을래요? 연장 X. 이거 연장 안 돼. 이거 연장 안 되고 한 번만 하는 거예요. 한 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4번을 봐요. 3번.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뭐하고 있다? 수립. 뭐하고 있다? 하고 있는지. ING네.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로 뭐만 돼 있다? 지정이 돼 있어요. 아, 이거 해석해야 돼. 여러분, 첫 시간에 배웠다.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됐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했잖아. 이쁘졌어, 안 이쁘졌어? 안 이쁘졌죠. 안 이쁘졌잖아. 뭐가 들어와야 돼? 그렇지, 그렇지. 자, 봐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됐다는 것은요, 얼마 안에, 그러니까 3년 안에 곧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5번, 기반시설 부담구로 뭐만 됐어? 지정이 됐죠. 요거는 좀 이따 할 건데, 1년 안에 곧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 돼 말이죠. 그래서 3, 4, 5는요, 여러분, 들어야 돼? 설명드려야 돼? 3, 4, 5는 계획을, 기본 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4번, 5번에서는 3년 내지는 1년 안에 곧 계획을 말 예정이다. 만들 예정인 거야. 그래서 원칙은 몇 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데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데 그 3년 안에 계획이 안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뭘 해주냐면 연장을 해줘요. 연장을. 언제까지? 계획을 만들 때까지 연장을 해주는데 자 우측에 봐요. 한 차례만 3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3, 4, 5가 뭔데? 계획을 만들고 있거나 만들 예정인 지역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그치지 않고 한 번에 몇 년? 2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합의 몇 년? 5년 이렇게 됩니다. 이 시험에 나오죠. 무지기수로 나왔습니다. 무지기수로. 매년 똑같이 나와요. 이거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사유는 몇 개? 5개인데 녹지계획관리지역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다.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다. 개발로 환경경과 문화재가 오염되거나 손상되고 있으면 허가를 제한합니다. 몇 년? 3년. 연장 안 돼요. 기본계획이나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ing 지구 단위계로 지정되고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돼서 곧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지역은 원칙 몇 년인데 3년인데 연장할 수 있다. 몇 번? 한 번. 몇 년? 2년인데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연장할 때 도계위 심의로 그치지 않고도 연장이 된다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진짜 많이 틀립니다. 따라하지 마라.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시오. 3개. 그 다음 다 했습니다. 나머지 뭐 제한지역 고시하고 뭐 알려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제 한번 볼까요? 해제.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서 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한 국장시도 시장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졌죠. 그럴 때는 그 제한기한이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해제하여야 한다. 도계위 심의를 거치고 의견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인허가 이제는 뭐 개발행위를 받으면 다른 법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 받을 일이 있으면 또 받겠습니까?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쉴까요? 네, 쉬었다가 성전관리계획구역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